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간접강제. 간접강제는 이제 34조의 법적 성질인데, 대전제가 이제 34조 1항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거, 실효성 확보 수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충족에서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 법조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 번 더 다시 한번 표현한 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암기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거부 처분은 취소한 인용 판결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제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재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아무런 재처분 안 한 거 있고, 하나는 이제 당연 무효가 된 거 있고,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간접강제 법적 성질, 이거 진짜 중요한 거죠, 이거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자, 수단과 목적 관계 있어요. 자, 재처분의 이행이 이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강제 수단이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심리적 강제 수단이고, 이 수단에서의 목적이 재처분의 이행이에요. 목적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재나 손해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재처분의 이행이 목적이에요. 따라서 목적이 달성되면 수단은 그 상실하죠. 수단성을. 목적이 달성되면 수단성을 상실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리걸 마인드예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 정한 이해 의무행 기간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즉 목적이 달성되면 어떻게 한다? 처분 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 안에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살짝 어렵게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결론이니까 그러니까 이 결론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처분의 이행이 목적인데 목적을 달성하면 배상금 추심하는 거 안 돼. 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결론이에요. 요거 쓰라고 이제 이 시험 문제 내는 거거든요. 간접강제는 요거 쓰라고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행정심판은 거부처분만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거부처분에 관련해서 행정심판이 권리구제의 트랙이 투 트랙이 있다. 하나는 취소심판으로 가는 트랙이 있고, 또 하나는 의무행심판으로 가는 트랙이 있다. 그러면 이제 취소심판을 갔을 때 이제 가구제 수단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제 실효성 있는 판결의 실효성 확보 수단, 판결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의무행 소송도 가구제가 달라지고 여기 달라진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이것만 기억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요. 어차피 상관없어요. 잘 시험 문제는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일기 때 가서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정치하게 정리하면서 가면 되겠어요. 여기도 보니까 가구제 이렇게 나오죠. 심판의 종류와 가구제 항상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용 재결의 기속력이 이제 또 달라지고, 그 다음에 거부 처분에 대한 재결의 실효성 확보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같은 얘기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고지 오고지는요, 요거는 이제 한번 시험에 나왔잖아요. 시험에 나와서 이게 하자가 될 수 있냐,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절차상 하자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판례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로 안 보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니까. 자,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행정행위 가항상 인가부터. 이 개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기효완보. 이 가항상 인가의 법적 성질이 뭐냐 했더니 기효완보죠. 기효완보. 그러니까 기본행위의 이제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이제 보충적 행위다. 그렇죠? 효력 완성이죠. 기본행위 효력 완성. 자, 가항상 인가란 행정청이 타자의 법령행위를 동의로서 보충해서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것이다. 완성시켜주는 행위다. 이거. 근데 이 보충이라는 말이 뭐냐면 도장 찍기예요. 처분청의 도장 찍기를 보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충하면 그걸 동의해 준다 그래요. 동의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럼 이 타자의 법률 행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효력이 완성돼요. 그러면 이 효력이 완성되기 전, 도장을 찍기 전에는 그럼 이게 뭐냐? 그걸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기서 민법에서 배웠다시피 그걸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자, 그런 상태.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행위로 가항상 인가이다. 그 다음에 수의 제의가 적법하냐? 적법하냐 할 때 2% 바꿔주고, 그 다음에 should 해야 한다.
이렇게 되고 나머지 뭐 딱히 어려운 건 없고요. 원고적격 이런 거는 의미 없죠. 이거 다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이것도 인과 거부 이런 것도 어려운 게 없는데 중요한 거는 저 뒤로 가서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 협의 수행 요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 경우의 수를 보면 자, 타자의 법률 행위가 위법해요. 그런데 인가가 발령됐어요. 그러면 인가를 받은 직접 상대방은 소재기 안 하겠죠? 인가가 수익적 처분이니까 직접 상대방은 원고적 격이 없어요. 내가 그지야 나한테 인가 주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데 3자가 소 제기할 때 인가에다가 이거를 발령된 인가 처분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타자의 법률행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자, 이 법률행위 타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송 제기 못해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사소송이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이어도 당사자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이거나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타자의 법률 행위가 취소의 대상일까요? 타자의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잖아요. 이 타자는 처분청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률 행위죠.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률 행위는 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처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처분은 공정력 때문에 이릉유효잖아요. 이릉유효니까 취소를 하죠. 그러나 이릉유효가 아니고 타자의 법률 행위는 위법하면 유효할 수가 없어요. 위법 유효는 오로지 처분만 위법 유효예요. 그럼 처분이 아니면 전부 다 위법 무효예요. 전부 다 위법 무효예요. 아시겠죠? 위법 무효예요. 그 다음에 민법에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게 있어요. 의사표시의 취소 140조부터 이제 의사표시의 취소는 뭐냐면 착오, 사기 강박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법률 규정으로 이 의사표시 너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위법 유효가 아니에요. 그지 의사표시 위법 유효이기 때문에 취소가 아니에요. 그런 사유 있으면 너 취소할 수 있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의사표시를 왜 취소하라고 하자면 의사표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계약은 이게 상반되는 의사표시의 일치라 그래요. 이 두 개가 꼭 필요해요. 그중에 이걸 날려버리면 계약이 뭐예요? 부존재하게 돼버려요. 상반돼야 되는데 하나가 날아가 버리면 하나를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 자체가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둔 제도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 타자의 법률행위는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3자가 절대로 취소 못해요. 이 제3자는 취소 절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뭐한다? 부존재 확인 소송. 부존재 확인 소송.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상태는 확인이거든요. 그래서 법률행위, 부존재 확인 소송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한번 볼게요. 시송의 제기가 적법하려면 자 대원 피협 재관행 기타 순 특별한 이건 뭐예요? 지금 인가를 가지고 지금 이제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이 허가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되고요. 둘째는 취소의 원고적 효력을 충족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셋째, 협의 수행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돼요. 이게 강학사 인가에서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앞에 있는 거 안 봐도 돼요. 이쪽 위에 있는 건 안 봐도 돼요. 어차피 인가가 위법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럼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뭐죠? 이거 대전제 또 나오죠. 대전제가 나오니까 여기는 문제의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 의하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이거다. 그러면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허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문제된다. 둘째, 취소의 원고적 효력을 충족하는지 문제된다. 이거 아닌데 이건 원고적 효력 뒤 문제로 가야 되는데 요거는 지워버리세요. 이건 잘못 썼네. 자,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없죠.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문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행공특보 권익위 국권직영 국권직관 그다음에 행공특보권 이것도 조금 있잖아요. 옛날 판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근데 법규의 일부적 구성력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기 국권직영 국권직관
직영 이렇게 쓴 판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판례 좀 다양하게 했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걸 헷갈리게 한다고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행공특보 권익이 국권 직관, 행공특보 권익이 국권 직영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상한의 경우에서는 이제 임으로 이어서 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함으로 그래서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어서 치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의 행위다. 이렇게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잘못 쓴 건데 이것은 그래서 이를 가항상 인가를 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가항상 인가로서 행정 행위임으로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맞다. 그렇다면 원고적 기록 충족하느냐 그랬더니 대전제 12조 제1문 그다음에 항상 뭐예요? 요거 규범 해석론 첫째, 둘째 치술과 범성이 있는 자연지 여부 이렇게 나가죠. 규범 해석론 근관보 개직구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은 인가 처분이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다 불기죠 이거 이렇다 불기 관계에 있으면 원고적 기록이 있죠. 문제는 치송의 협의소 이익요건을 충족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대전제 4조 1호에서 출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충족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간이부실, 자 보다 직접적, 보다 간이한, 그 다음에 오로지 이론상 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오로지 부당한 목적만을 추구해 속건실효, 간이부실 있는 경우는 협의소 이익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이 법한 기본관계, 위법한 기본관계인데 타자의 법률행위를 이유로 허가치를 권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와 관련하여 인가를 다투는 것보다 위법한 타자의 법률행위를 다투는 것이 자 보다 직접적 권리, 즉 보다 간이한 권리구제 수단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만 문제되죠. 보다 간이한 건지 판례는 뭐라냐? 인가처분의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하기로 범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죠. 보충적이다 이런 뜻이죠. 인가가 보충적이어서 기본행위를 다투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변론으로 하고 이 말은 그쪽으로 가는 건 내가 모르겠는데 이거 기본행위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변론을 한다. 그건 네가 다투어. 그런데 그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서 즉 기본행위의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행정청의 인가처분에 취소소송 혹은 무효항의 소송을 구할 수는 없어.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재건축 조합 설립은 법요가 도주시권 행지일설 이제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이 보면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의 법적 성질이 뭐냐면 행공특보 권익이 국권 직관이죠. 이거 마찬가지 여기서 행공특보 권익이 국권 직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행정청이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행정청이 도시정비부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에 행하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자 재건축 조합에게 핵심 키워드 이거예요. 법령상의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보상 주택지원사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자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처분이다.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써야 되거든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 정확한 표현은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처분이다. 여기까지가 원래가 돼야 돼요. 원래는요. 이는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제 이렇게 들어간대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처분이에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처분이에요. 갖는 처분.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처분이에요.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서도 뭐냐면 도시정비법상 도시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다. 도주시권이라고 하시면 돼요. 도주시권. 근데 행지일설,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처분이다. 그러니까 도주시권, 그다음에 행지일설, 이렇게 오시면 돼요. 여기는요.
자, 도주시권 행질설, 도주시권 행질설, 도시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 행질설,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설,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처분이다.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처분이다. 그러니까 처분이긴 한데 그게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처분이긴 한데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이 말은 굳이 왜 판례가 얘기했냐면 설권행위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설권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설권행위를 특허라 그래요. 특허라 그래요. 강학상 특허라 그래요. 그래서 판례는 뭐예요? 이거 강학상 특허 아니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판례는 강학상 이거 특허 아니야. 근데 학자들은 기어코 이건 광의 특허야 그래요. 광의 특허야. 우리 판례는 특허 아니야. 니들이 말하는 특허는 설권행위. 내가 얘기한 건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처분. 여기서 설권적 할 때 이 적자라는 것은 이제 성질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앞에 있는 설권의 이 권자가 뭐냐? 이게 권리주체, 이게. 행정주체, 이 행정주체. 행정주체는 권리주체란 말이에요. 권리능력자. 그러니까 권리능력자, 즉 사람을 만들어주는 성격을 갖는 처분이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재건축 조합 설립 결의 무효 확인 소의 소송 계속 중. 자, 재건축 조합 설립 결의 무효 확인이 있는데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발령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뜻이에요. 재건축 조합 설립 결의 있죠, 결의. 요거는 처분이 아니죠.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릉 유효가 아니에요. 이법 유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법 유효가 아니니까 확인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즉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혹은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갈 수밖에 없어요. 무효 확인을 해도 되고 부존재 확인을 해도 돼요. 무효면 곧 부존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소를 제기하는데 이 소 제기가 가능하냐가 첫 번째가 문제되는데, 이 소 제기는 가능해요. 왜 그러느냐? 재건축 조합 설립 결의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 처분의 구성 요소예요. 이게 그 구성 요소인데 그걸 절차라 그래요. 처분의 구성 요소는요. 처분의 구성 요소는 4개가 있어요. 준해절형,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요소라고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재건축 조합 설립 결의는 이 준해절형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절차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지금. 그럼 절차에 해당한데, 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처분을 할 때 준해절형을 갖춰야 되나 봐,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게 아니고 절차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분을 받아도 돼, 이런 것도 많아요. 심지어 내용도 조금 뚝 띄어서 먼저 해, 그 다음에 와, 이것도 있어요. 그거 우리 배웠어요. 부지사전 승인이요. 원자력 건설허가 처분에 원래 부지사전 요건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부지사전 요건이나 내용을 뚝 떼가지고 먼저 처분으로 구성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만약 원자력 건설허가 처분이 나오면 먼저 뚝 띄워놓은 것이 지자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흡독상이에요. 흡수돼서 독립된 존재 가치가 상실돼요. 그런데 재건축 조합 설립 결의는 절차인데, 절차 먼저 밟으라고 그래요. 어디서? 도정법에서. 도시정법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결의 절차를 먼저 밟어. 그 절차가 잘 되면 이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란 처분 내려줄게. 그 절차를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 절차를 밖에다 빼놨어요, 먼저. 그러면 절차를 먼저 빼놨으면 이 절차가 잘 됐냐 잘 못 됐냐에 따라서 이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 인가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죠.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건 당사자소송이에요. 그래서 자꾸 당사자소송 가면 권리자와 의무자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법상의 어떤 관계에 영향을 미치면 당사자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소변경이 되는 거죠. 이건 당사자 소송이에요. 이거 당사자 소송인데 재건축 조합설 인가가 발령이 돼버리면 이제 이건 뭐예요? 절차로 쏙 들어가 버린다면, 절차로 여기에 절차로 쏙 들어가 버리면 이거 무효확인 소송이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소장을 재활용해야 되니까 소변경이 가능하냐고 문제가 돼요. 소변경이라 해듣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 재건축 조합 설립 결의 무효 확인소의 소송 계속 중에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발령이 돼버리면, 결의는 있잖아요. 결의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의 구성 요소, 즉 절차로 됨으로
되므로 재건축 조합 설립 무효 확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져요. 이제 왜? 쏙 들어가야 되니까. 요로 쏙 들어가니까 확인의 이익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따라서 부적격 소각화 판결을 면치 못한다. 그렇다면 이 무효소는 이거는 이제 민사 소송으로 처음에 제기됐어요. 소송 계속 중에 이 취소송이 제기되었다.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해서 민사 소송으로 제기된 재건축 조합 설립 무효 확인의 소를 당사자 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냐. 첫 번째. 두 단계를 거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사자 소송을 항고 소송으로 소변경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최초의 사건이에요. 이게 전원합체 판결로 바꾼 거예요. 이게 기본행위가 아니라고. 재건축 조합 설립 결의가 기본행위가 아니라고 바꾼 최초의 판례예요. 이게 바꿔버리니까 이제 민사 계약이 아닌 거예요. 재건축 조합 설립 결의를 그 전에는 민사 계약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민사 계약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올해 시험 문제 이미 나왔죠. 1번 문제가 이것의 변형 문제였어요. 올해 1번 시험 문제가. 그래서 그냥 넘길게요. 이건 지금은 넘길게요. 그다음에 이제 강학상 부가는 있잖아요. 독립쟁송. 왜냐하면 주된 의사표시, 종된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두 개가 되다 보니까 독립쟁송이 가능하냐, 그다음에 독립취소가 가능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은 여기에 신경 쓰면서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는 넘어가세요, 그냥. 이걸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강사들만 죽으라고 나온다고 하고 있지, 사실은 안 나온다고 하는 게 태반이라 지금은 여기까지는 보지 마세요. 그다음에 처분적 법규, 구속적 계획. 처분적 법규, 구속적 계획은 법적 성질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두밀분교 이제 그래서 법적 성질론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소재가 적법하냐, 그 다음에 조례가 위법하냐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법적 성질론 이거 나오고 법적 성질론에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행공특보권이 구권직관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라는 거 쓴다는 거 아까 똑같은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 했던 걸 또 한 번 더 보는 거죠. 시송의 지가 적법하냐, 그 다음에 위법한 것은 못 따지니까 없어요. 목차가 이것도 지워버리세요.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첫째, 둘째까지만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고시 시험 문제는요. 요거는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한번 나왔거든요. 변호사 시험에서 소재가 가능하냐 그랬을 때 if should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취소 요건은 특문사가 엿보이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둘째, 원고 적격을 충족하느냐 이렇게 나가죠. 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서 그 대한의사협회가 나왔단 말이죠. 의협이 나왔어요. 그 각각의 가정의학과 의원들만 나온 게 아니라 의협도 나왔는데 의협이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취소의 대상에 되는 처분인가 했을 때 대전제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하여 행정처장 구체사는 법집행위라고 소고를 시키고, 그다음에 요거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해서 첫째 법적 성질론, 둘째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법적 성질론으로 보건복지부 고시를 봤더니 여기 행정규칙.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요거 기억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그 상위 법령의 위임, 두 번째는 상위 법령의 내용을 보충 구체하는 기능, 세 번째 상위 법령의 이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다면 결합하여 대의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이거죠.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있나? 구속적 계획 없네. 조금씩 다르네요. 많이 저거 했는데 이거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뒤에 제가 조금 달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 행법, 구법, 권부법, 내보기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행법, 구법 이 표현으로는 그 사안 포섭을 못 해요. 그러니까 판례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쓰냐에 따라서 사안 포섭이 있잖아요. 사안 포섭이 날아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쓰는 것은 사안 포섭을 못 해요. 행법, 구법, 권부법이라는 거 우리 기억하죠. 행정기관의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 그거 행법, 구법,
행법, 구법, 권부법, 행법, 구법, 권부법. 요게 이제 키워드거든요. 요 키워드를 알아야지만 사안포섭이 가능해져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요거 그때 가서 다 내용을 조금씩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취소의 대상이 되느냐, 이거는 행공특법권익위 국권직관 그대로 쓰면서 이거 사안포섭 그때 가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원고적격 충족 여부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의리 대한의사협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업일 수도 있어요. 개업의. 그래서 여기 그때 제약회사네요. 제약회사인 을은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내기 이거예요. 사정 판결이 가능하냐.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이걸 내기 위해서 앞에 그런 빌드업을 한 거예요. 지금요. 사정 판결이 가능하냐. 그랬을 때 신청이 없더라도 가능한지 문제되고, 두 번째는 취소하는 것이 현재 공무원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이거 이미 우리 사정 판결하고 왔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을 한번 응용하는 파트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현재 공무원에 반하지 않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구속적 계획, 처분적 법규했고 구속적 계획도 마찬가지로 법적 성질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 맞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소재가 적법하냐 똑같이 그동안 배웠던 거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것밖에 없고요. 이제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구속적 계획은 사실은 계획재량이라고 되게 중요한 형량명령 위반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건 우리 파트가 아니어서 너무 다행인 거죠. 그 다음에 무효확인 소송은 그 협의 소익이 다예요. 협의 소익 보충성 논의. 자, 무효확인 소송은 보충성 논의가 다예요. 여기서 요 판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판례. 자, 행정 소송은 민사소송 목적, 취지, 기능 등을 달리한다. 목치기를 달리한다. 그래서 행정법 35조에 규정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이와 별도로 보충성이 요구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그럼 이게 이제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행정법 제35조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 자, 행정처분의 근거법률하에 근거법률하에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 있는 경우에는 뭐다? 법률상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게 두 개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나오고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죠. 뭐예요? 대상적 효과, 원고적 효과를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은 충족된다죠. 그러면 원칙적 협의의 소익이 충족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별도의 협의 소익이 필요한가 했더니 이와 별도로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으니까 그걸로 이미 끝났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적 효과, 원고적 효과만 충족되면 무효확인 소송은요 협의 소익이 원칙적으로 충족되면서 예외 없이 충족되는 거예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충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외 없이 원칙에 입각해서 충족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요거 처분의 무효.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 목치기, 근보직구로 썼네. 목치기, 그다음에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여기까지 근보직구, 해외 직구가 아니라 근보직구, 목치기, 근보직구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협의 소익이 있어버려요. 대상적 원고적 경우만 충족하면. 그다음에 이제 중대 명백하냐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 보충성 논의가 이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자 보충성은 딴 게 아니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소 기간을 기준으로 보충성이 만장 있다면 내에서는 only 취소송만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밖으로 벗어나면 외에서는 only 무효확인 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게 보충성이에요. 이게 판례가 변경되기 전이거든요. 옛날 판례 이렇게 했었어요. 60, 70년대. 판례가 변경됐어요. 판례 뭐다? 보충성 불필요해. 즉 제소기간이라는 요게 불필요해져 버렸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내외에서도 취소소송 제기 가능. 이것도 제기 가능하고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 가능하죠. 그러나 이 외에는 취소는 제기 불가능하죠. 이거는. 왜냐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only 무효확인 소송만 제기 가능하죠. 이거는요. 읽었죠, 이거. 이거는 맞는데 문제는 이 내에서 이걸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돼버리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죠. 이게.
요게 시험 문제 나와요. 무효확인 소송을 취소의 제소 기간 내에 제기했는데 이게 중대하고 명백하지가 않아요. 취소 사유에 그친 거, 취소 사유에. 취소 사유에 그쳤어요. 그럼 취소하면 일흥 유효잖아요. 일흥 유효니까 이 유효는 뭐예요? 일흥이란 말은 직권 취소되기 전까지 혹은 취소 인용 판결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효니까 무효 확인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요. 무효 확인 기각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취소 인용 판결을 해줬죠. 이거 무효 확인 소송인데 제소기간 내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취소사에 그치면 취소 인용 판결 해준다. 인용 판결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의 비판이 있죠. 학자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비판이 있냐면 취소 인용 판결하는 것은 뭐라 하겠는데 이 판결문은 있잖아요. 판결문은 뭐하고 일치시켜야 돼요? 소장과 일치시켜야죠. 이 일치가 안 되면 안 되죠. 왜? 소장의 청구 취지를 그대로 보고 베끼는 게 판결문이에요. 소장의 청구 취지 1번과 청구 취지 2번을 그대로 보고 베끼면 청구 인용 판결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청구 취지를 못 받아주겠다 그러면 그냥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제 그 청구 취지 1번과 2번의 표현과 일치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청구 취지 1번 무효임을 확인한다. 2번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일치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치시켜야 돼. 그러니까 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취소인의 소장으로 소변경을 하고 일치된 대로 판결문을 써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우리 학자들의 견해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요, 뭘 일치시켜 그냥 바로 가 이렇게 한 거예요. 뭘 일치시켜 무효확인 소송에서 취소 인용 판결로 바로 가 이렇게 바로 가. 판결하고 학자들의 견해 비판이 있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그거 쓰면 돼요. 그러니까 판례에 의하면 자 취소소송 제기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바로 즉 소변경도 안 하고 바로 취소 인용 판결이 가능하다. 왜? 보충성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면 취소 인용 판결이 가능하므로 갑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무효확인 기각 판결을 면치 못하여 갑의 권리구제가 가능하지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여기. 그래서 여기 가지고 이 보충성 가지고 이 시험 문제밖에 못 내요. 보충성 가지고 이 시험 문제밖에 못 내요. 보충성. 자, 그 다음에 협의소액이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협의소액. 그래서 확인 소송이므로 이제 법적 성질은 확인 소송은 맞아요 이건요. 확인 소송은 맞는데 무효확인 소송의 협의 소액으로 확인 이익이 필요하냐? 확인 이익이 불필요하다 이거죠. 왜 불필요하냐? 요거 외우라고 그랬어요. 이거요. 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 근거가 이제 근거는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근거는 확인 판결은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판결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A 상태에서 B 상태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확인 판결 그 자체로는. 그런데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 판결에는 기속력을 준용을 해요. 그럼 기속력은 뭐죠? 재처분하라는 거죠. 반복금지요. 원상회복 의무가 있잖아요. 원상회복. 즉 A 상태에서 원상이라는 B 상태로 넘어가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민사소송의 확인 판결에는 A 상태면 A 상태, B 상태면 B 상태라는 확인밖에 안 하는데 그걸 확인의 이익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 판결 에는 이제 항고소송에서는 A 상태에서 B 상태로 넘어가는 의무가 있네. 그 판결 안에. 이건 다른 거네. 그래서 보충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게 근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이거 기속력에 의한 한 내용은 원상회복가 인정된다. 이 판결의 효력으로. 이게 그냥 대박이에요. 이게 대박이에요. 이것만 쓰면 대박이에요. 점수 그냥 줘요. 이걸로. 자,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처분 무효확인 소송보다 민사소송인 영업 양도 행위 무효확인 소송이 보다 간이한 권리구제사인지 문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이면 원상회복을 해서 다시 또 가야 되는데 민사소송으로 가버리면 다이렉트로 내 거 받아오잖아요. 다이렉트로 받아오니까 보다 간이하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가 다른 거야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왜 달라요? 이 보다가 뭐예요? 이거 등위 접속사죠. 등위 접속사는 뭐예요? 성질이 동일한 것 사이의 비교죠. 근데 이거는 처분 무효확인 소송이고 이거는 민사소송이고 성질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달리함으로 보다라고 서로 비교가 불가능하다. 끝. 등위 접속사니까 모된 등위 접속사는 앞에 있는 A 된 B 할 때 A와 B가 같은 성질의 것이야지만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게 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행정소송으로서의 항고소송이고 뒤에 있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등성을 전제로 한. 따라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목적지 기능 등을 달리한다. 그래서 따라서 뭐한다?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 같은 직접적 구제소에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왜? 성질이 다르니까. 성질이 다르니까 따질 필요가 없다. 성질이 달라서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다 더 직접적인지 보다 더 간이한지 따질 수가 없다. 그래서 따질 수가 없으니까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사업의 양도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증송으로 양도 양수 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 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을 이 신고 수리처를 무효하게 구할 범사행위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안에 있는 것은 이거는 그냥 안 써도 돼요. 점점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목치기를 달리함으로 따질 필요가 없다. 목치기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보충성은 이 보충성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보충성 얘기 아니에요. 이건요. 아까 얘기했던 보충성은 항고소송인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의 관계예요. 즉 제소기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내면은 취소로 가야 되고 제소기간을 벗어나면 무효확인 소송, 즉 같은 항고소송 내에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냐. 우리 판례가 그 보충적인 거 아니야. 그러면 제소기간 내에도 취소도 제기하고 무효확인 소송 제기하는 이건 선택적이네. 이게 이제 결론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이부실 있죠. 간이부실 소송에 있어 이 간이부실에 보다 간이한 권리구제수단이라는 거죠. 이게 보다 간이한 권리구제수단이야 지금. 즉 뭐예요? 소송 일반의 협의 소액에 해당할 수 있느냐 이게. 그랬더니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충적인 거하고 비교가 불가능한 다른 얘기예요. 보충적인 거하고 보다 간이하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자, 그것만 잘 기억하면 이 합의서 얘기해서 이 부분을 대부분 다 논의할 때 다 생략하고 앞에 있는 보충성만 논하거든요. 이 부분을 대부분 다 생략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쓰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점수 차이가 납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는요. 부작위는 이 대상이 되는 부작위를 잘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우리 대상이 되는 부작위. 그래서 뭐 딱히 어려운 거 없죠. 이거 어려운 거 없고 신청권만 문제되죠. 신청권. 예, 구신누고 신청권만 문제돼요. 그 다음에 부작위의 위법성은 부작위 위법성은 왜 따지냐 하면 자. 부작위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위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제 부작위가 위법하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판례는요. 행정청의 부작위인데 무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곧 부작위야. 행정청의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 곧 부작위야. 소극적 위법 상태야. 그러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그걸 확인해서 제거하는 소송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셨죠? 그러니까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는 게 곧 소극적인 위법 상태예요. 위법 상태인데 소극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안 나네. 기속력. 그러면 기속력 뭐가 돼요? 이제 이 부작위 확인 소송에도 30조를 준용하니까 기속력이 이제 재처분 의무가 발생해요. 기속력의 재처분 의무. 그럼 재처분 의무를 할 때 어떤 게 재처분일까? 소극적 위법 상태를 제거하기만 하면 재처분이죠. 그럼 적극적 처분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이거. 재처분은 적극적 처분으로 나아가면 돼요. 적극적 처분. 그럼 적극적 처분으로 나갈 때 적극적 처분은 두 개가 있죠. 자, 인용 처분. 인용하는 수익적 처분, 그 다음에 거부 처분. 둘 다 가능하다. 그래서 거부 처분도 가능하다는 게 여기는 핵심이죠. 요거는 이제 일기 가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기 가서 할 게 되게 많네.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내기 어려워요. 이건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85조 2항이거든요. 이게 85조 2항. 그러니까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85조 2항의 소송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에요. 이거요. 이거.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첫 번째는 소송의 성질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권리 실현 방법 이렇게 나가요. 왜냐하면 법정주의라 그래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법정주의예요. 법정주의. 그러니까 소송의 성질은 곧 이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맞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맞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법적 성질론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법조문 그 자체로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맞는데 굳이 법적 성질론이 나온 이유가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럼 개정 전 법률에서는
재결청이 피고로 돼 있었어요. 재결청. 그럼 재결청이 피고로 돼 있으면 이건 뭐예요? 항고 소송이잖아요. 근데 개정 후에는 이 피고에서 이 재결청 있잖아요. 재결청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재결청이 삭제돼서 이 항고 소송의 성질을 완전히 소거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형식적 당사자성이 됐어요. 그럼 권리 실현 방법은 온전하게 뭐예요? 법률 규정으로 간다.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따라서 한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사례풀이 방식이 있는데 요거를 외워야 되는데 이거 시험 문제 낼까? 제가 보기에는 한 C급 혹은 D급에 불과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모를까 봐. 당사자소송에서는 낼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토지부당 85조 1항 소송이냐 2항 소송이냐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어서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실적 당사자소송은 이미 그거 올해 일문이 실적 당사자소송이죠. 올해 일문이 실적. 그래서 강의 중에 이제 자료 배부하면 될 것 같고 딱히 없네요. 이제 거의 다 끝났네. 자, 이런 식으로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용두삼이에요. 행정 쟁송법이. 그래서 오늘 이번에 시험 발표 나가지고 쟁송법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민망했는데 이게 왜 떨어졌을까? 이제 피드백이 뭐냐 했더니 외울 거 다 외웠는데 시험 문제가 딱 나오면 외운 것 중에 뭐를 1:1 대응 관계로 그걸 맞춰서 써야 될지 막상 시험장에 가면 잘 기억이 안 난다. 거기다 올해처럼 1문이 나오면 완전히 번아웃이 돼가지고 2문과 3문도 덩달아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장 가면 딱 눈으로 쭉 봤을 때 어려운데? 그러면 쉬운 것부터 먼저 써야 돼. 쉬운 것부터 항상. 1문이 30점이면 30점 정도 대충 이렇게 분량 제껴놓고 2문부터 쓰고 또 3문을 봤더니 또 어려워. 그럼 3문부터 쓰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3문을 오고 1문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시험장에서 1, 2, 3, 4 순서대로 쓰는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그거 못 써요. 주어진 시간 안에 못 쓰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뭘 읽어요? 맨 마지막 문장을 제가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 바로 앞 문장을 읽었더니 이건 내가 틀을 만들 수 있겠다. 문제의 소재에서 대전제, 그다음에 전제 상황, 그다음에 특문사 엿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해서 첫째, 둘째, 셋째 내가 이걸 쓸 수 있겠다. 30점짜리면은 그 소목차가 3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3개 문제된다가. 그다음에 20점짜리면 2개. 그다음에 15점짜리도 2개.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10점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소목차가 문제되는 게.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을 하고서 내가 이걸 빼낼 수 있겠다. 그럼 그걸 쓰는 것이고 보니까 내가 이거 4개를 3개, 4개 못 빼낼 것 같은데 그럼 다른 데로 얼른 가서 또 쓰고 그렇게 해서 얼른 돌아오고 하다 보면 머리가 이제 자꾸 이제 기름칠이 되면서 시험장 안에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아쉬웠어요. 1문을 못 써가지고 50점 초반대가 나왔어요. 4점만 더 맞았어도 시험이 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으니까 쟁송법은 어쨌든 1기 가면 이제 이걸 하는데 요걸 하는데요. 요 테마별로 시험 문제로 나올 만한 것들을 몰아가지고 유제라 그래서 이렇게 줄게요. 여러분들한테 가면 그 유제만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그 진짜 푸는 건 아니고 계속 읽어보고 그다음에 2기 가서 이제 문제에 얹힐 때 백발백중으로 얹힐 때 그때 그 유제도 만약에 이제 백발백중이 없는 거라면 같이 언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올해 시험은 조금 더 편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지금 봤던 거 위주로 그다음에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두 문자를 옮기는 작업을 해가면서 못 옮긴 건 작업을 해가면서 차근차근 암기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착수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기 바래요. 오늘 이걸로 끝내고 이제 1기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